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일 저녁 7시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를 할 때 세 조사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기관이 한국리서치였습니다. 한국리서치는 매출액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출구조사는 0.6%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0.73%로 이겼습니다. 그 차이는 0.13% 오차가 났습니다. 정확무비한 조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아주 정확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를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아마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불신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전제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 보수 성향 시청자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믿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불신해가지고 득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2019년 무렵에 일부 유튜브에서 거리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 반대가 70%, 80% 나온다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한다. 3분의 2 의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점치는 사람까지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는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운영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39%입니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0%입니다. 39대 50으로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통계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너무 낮다는 거죠. 39%. 이 시점에서는 당선인이 되면 인기 폭발입니다. 찍지 않는 사람도 일단 당선되면 그 사람이 잘해주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으로 인기조사를 하면은 70%, 8%, 80%, 7, 80% 되는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었는데 39%입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잘할 것이다 39, 못할 것이다 라고 50%.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지금 이 조사가 2주 전의 조사와 비교하면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변함이 없는데 국정 운영을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추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25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건데 오차 범위는 3.1%포인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세대별로 좀 들여다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모조리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크게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젊은 사람이죠. 이 선거를 이제 좌우하는 게 20대, 30대인데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잘할 것이다 35, 못할 것이다 53, 30대에서는 잘할 것이다 33, 못할 것이다 56, 40대에서는 잘할 것이다 26, 못할 것이다 62, 50대에서는 잘할 것이다 35, 못할 것이다 56.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잘할 것이다 54, 못할 것이다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몰표를 준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하거나 못할 것이라는 게 더 우세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잘할 것이다 55, 못할 것이다 37입니다. 근데 서울로 오면은 잘할 것이다가 41밖에 안 되고 못할 것이다 51. 경기 인천에서는 잘할 것이다 32, 못할 것이다 52. 충청권에서는 잘할 것이다 37, 못할 것이다 50. 호남은 잘할 것이다 18, 못할 것이다 72. 부산, 울산, 경남은 잘할 것이다 47, 못할 것이다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 경기에서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민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종의 국정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지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도와 별도로 호감도는 상당히 인간적인 거죠. 지지도는 좀 객관적인 거고 호감도는 주관적인 겁니다. 이 호감도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감이 간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호감이 간다가 32%로 매우 낮습니다. 32%. 이 32%는 잘할 것이다가 39인데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32. 그 다음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일종의 비호감이죠. 비호감이 62%나 됩니다. 비호감이. 그러니까 호감이 32, 비호감이 62, 비호감이 2배나 높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호감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비호감 62, 호감 32. 근데 꼭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면요. 호감이 매우 간다.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자죠. 는 7%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호감이 매우 간다. 좋아 죽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7%인데, 반면에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거 속된 말로 미워 죽겠다는 거죠. 는 37이나 됩니다. 매우 호감 7%, 매우 비호감 37%. 그 다음에 문재인과의 비교입니다. 요새 문재인 부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읽는 분들은 아마 문재인 지지도, 호감도가 폭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올라갔거나 잘 버티고 있고 지지도나 호감도가 윤석열 당선인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감이 간다는 사람이 48%입니다. 윤석열에게 호감이 간다가 32%였거든요. 그보다 16%가 더 높아요. 문재인 호감 48, 윤석열 호감 32.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요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 지금 43입니다. 못한다. 53입니다. 윤석열 잘할 것이다. 39였습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 43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도에서도 문재인 4%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호감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호감이다. 싫다. 49%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비호감 62%입니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62%,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이 49%. 그러니까 13%포인트 차이네요. 1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을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윤석열을 더 싫어하고 윤석열보다 문재인을 더 좋아한다.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문재인보다 윤석열을 더 싫어하고 윤석열보다 문재인을 더 좋아한다. 상당한 차이로. 이런 현상은 이걸 보도한 언론이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해가지고 주로 첫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수위의 활동입니다. 인수위의 활동이 청와대 용산 이전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충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발표된 한 10개 이상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걸로 나타나고 찬성과의 차이는 10%포인트 이상입니다. 그건 공통된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과반수 국민이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 이 여론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아니면 지지율 조사에 고스란히 반영을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강행되고 있는 용산 청와대 이전이다. 이게 이제 언론의 분석입니다. 저 또한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에게 0.73% 차이로 24만 7천여 표 차이로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니까 국민들이 역시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 이거죠.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흔쾌하게 밀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로부터 멀리 있으면은 또는 선거를 끝내고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가 한 2년 뒤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평상심으로 돌아와 가지고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결정할 텐데 지금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연장전이 지방선거라는 겁니다. 지금 요 사이가 일종의 선거 분위기라는 겁니다. 선거 분위기면 진영 논리로 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이 이건 레임덕이라고 그래. 레임덕도 이제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퇴임을 앞두고
온 문제라든지 여러 걸로 해가지고 언론의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와 지지율이 꽤 높다는 것은 무슨 심리냐?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심리 중에 하나가 강자를 미워하고 약자를 무조건 감싸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을 질투한다든지 또는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약한 사람은 무조건 동정해야 된다. 그 약한 사람이 때를 쓰고 약한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 운동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약자로 위장합니다. 실제는 약자가 아닌데 약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이 강자고 문재인이 약자다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은 당선인이니까 또 인수위가 상당히 점령군처럼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럼 강한 사람은 비판을 해야지, 싫어해야지. 약한 문재인은 막 지금 두들겨 맞는구나.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 좀 묘한 심리죠. 따라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야당 약자가 될 때 얻는 동정표가 이제는 안 온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런 여론조사, 즉 문재인을 윤석열보다 더 좋아하고 윤석열을 문재인보다 더 싫어하는 이런 여론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또 선거해가지고 표 달라고 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홀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도나 호감도 또는 비호감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방선거는 워낙 복잡합니다. 구도가.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